안녕하십니까. 동탄초청부 정무팀장 전민석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1권역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시장님의 모두 말씀과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이 이어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시간을 진행한 후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회칙 개정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등을 알려드리며 회의 시 발언권은 지역위원님들께만 있고 일반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지역회의 동탄1권역 2019년 2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시장님의 모두 말씀과 금일 회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신 광역교통망 개선안, 서구동 58번지 배시 활용 방안, 그리고 동탄 1권역 내 택지지구 주택단지 노인역 설치 요청권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철모입니다. 테이블을 바꾸니까 다 책상한테 앉으셨죠? 네. 책상한테 앉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요, 사람이 1열과 2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회의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지역위원을 하겠다는 분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몇십 분인지 모르겠지만 50분이라고 가정하면 50분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야만 이 지역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철모는 시장이니까 뭐 한 30명의 영향력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지역회의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바탕에서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가 다릅니다가 아닙니다. 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자. 다릅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방식의 옳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어려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신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분의 말씀들이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랑 다른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틀리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당신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나는 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틀리다는 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저 사람의 말도 옳을 수 있네? 하면 이제 대화가 되죠. 근데 무조건 밑장 딱 깔고 당신은 틀립니다. 이렇게 딱 하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려면 같은 앞줄에 있어야 됩니다. 뒷줄에 있으면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물 하나 집어먹으려도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좀 의자를 바꿨는데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공무원 분들은 아까도 이제 이런 세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 위주로 세팅을 합니다. 시장이 앉은 걸 기본으로 해서 시장이 어디에 앉으면 유리하고 잘 보이나 이런 걸 맞추고 딴 사람을 세팅하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제가 여 출장소에 계신 소장님 비롯해서 팀장님까지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 게요. 그동안은 그렇게 시가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게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본인들이 여적권 공무원 했던 거에 바탕으로 잘 하신 겁니다. 왜냐면 그거 보고 제가 화내진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 처음에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제가 만회하나? 기분 나빠서 소장님 이게 뭡니까? 해버리면 이게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는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제가 그걸 좀 바꿔주면 아마 다음번에는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화성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고 공무원분들이 저를 어렵게 보기보다 같이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 하나만 이루었어도 저는 화성시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건 지금부터 한 30분 남짓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토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저께 동탄 4, 5, 6동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랑 이틀 차이지만 상당히 진전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거기 동탄 4, 5, 6동에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서나 페이퍼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 페이퍼가 왔는데요. 야, 이렇게 빨리 이분들이 지역회의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하겠다는 얘기를 왔는데요.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 좀 아까 밖에서 동그라미 치셨죠? 뭐 어느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3개가 동그라미 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6가지의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6가지 제안을 보면 여기에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려요. 답변을 다 드리면 다음 달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역에 살면서 소소한 문제거리를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주체가 우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6가지는 뭐 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시장한테 건의사항을 내는 형태로 자꾸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내는 거는 여기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길어야 2-3번만 더 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왜? 제가 설명도 드릴 것이고 여기 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옳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선 사전에 건의 들어온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오늘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분이 얘기했다 이런 거는 아직 제가 얘기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 이 건의한 분의 말씀이 틀리다고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였는지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분의 내용은요. 오늘 들어왔는데 회의 주재자 대신 의장을 선출해달라. 2번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나 평등하게 운영해달라. 3번째, 임시회의 주재자를 인정할 수 없다. 저는 임시회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4번째, 안건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3건을 결정하는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회의 주재자 대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말 다 같이 하려면 이게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안한 건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의 주재자 대신 의장을 선출하지 말자고 제가 이 전체 지역회의할 때 주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면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의장을 선출하면 그분은 여기에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식이에요. 인식. 여기에서 나는 동탄 1, 2, 3동 지역회의 의장이다 하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내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의 진행자다, 회의 주재자다 하면 회의 주재자가 내가 이분들로부터 이름 하나만 가지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탄 1, 2, 3동 지역회의 의장이다 하면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장이 되는 순간 명함 팝니다. 동탄 1, 2, 3동 지역회의 의장 해서 명함 막 돌려요. 하지만 회의 주재자 이분이 명함 파는 분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제가 명함 주면서 전 1, 2, 3동 지역회의의 회의 주재자입니다 하고 명함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지역회의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결정한 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근데 본인이 여기에 의장이야. 이걸 딱 보면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시민이 받을 때는 그분이 시의원보다 더 높고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결정이요 시의원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갖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본인이 여기 의장이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은 의장이 돼도 그냥 자기가 회의 주재자고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출마하면 시장도 그렇고 여기 시의원님도
오셨는데 참 이은진 시의원님을 인사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 출마하면 나는 유권자들의 봉사자입니다 하고 다 출마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이 여기 있는 분들의 봉사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장이 계시면 그분이 의장이라는 명함을 돌리면 모르는 시민은 그분이 상당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여기는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로 같이 봉사하고 희생해서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동탄 1, 2, 3동을 조금 더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자발적 참여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여기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했더니 시일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건 제 생각이고, 여기 분들이 나는 자원봉사 시간 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려면 안 받아도 되고 봉사로 인정하시면 봉사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와 동등하게 평등하게 운영한다. 이거는 제 생각은 분과위원회를 5개로 나눠도 10개로 나눠도는요,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과를 못 나누게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분과를 나누면 무슨 분과 회의 주재자,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 무슨 분과 위원장, 이거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통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는 교통분과 위원장이야, 이 표현은 쓰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분과의 회의를 누가 주재할 수 있잖아요. 회의 주재자,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임시회의 주재자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체 회의 전 위원 표결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임시회의 주재자를 혹시 시청에서 정했나요? 임시회의 주재자를 누가 정했죠? 운영위원회 20명의 구성원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을 만한 분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 행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그분이 회의를 주재해 보는 겁니다. 주재해 보는데 한 번, 두 번 주재해 봤더니 그분이 주재하기가 좀 여러 가지 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는데 주재자 인정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뽑은 걸. 그러면 처음에 운영위원회 뽑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뽑아놓고 운영위원회한테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하기 어려우니 운영위원회를 뽑아놓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틀을 결정하자.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주재자가 뽑힌 겁니다. 근데 그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운영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 전에 운영위원회 뽑는 과정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겨우 2월에야 두 번째니까 운영위원회를 일단 믿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의에 항상 제가 참여를 하잖아요. 제가 봅니다, 대부분요. 이따 저따 제가 끝나고도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논의하신 걸 제가 거기가 조금씩 들어요. 그럼 논의가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자가 저는 가장 마을을 만드는 첫 번째입니다. 왜? 마을은요, 사람이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마을은 구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사람한테도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이 여기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도 저 사람은 선입견을 안 될 거야. 제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지역회를 뭐하러 하죠? 제가 시장이고 모든 결정을 위임받았는데, 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퇴근 시간이 끝났는데 6시에 끝났는데 기다리다가 여기서 제안한 거 다 공부하고 여기 와서 왜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냥 제가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하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아니고 여기에서 집단지성으로 결정하시는 게 제 독단적인 판단보다 낫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방 누구가 됐던 그분을 이 지역에서 존중해 주는 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렇게 스티커 붙인 거로 하는 거는 좀 부당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여기 있는 거에 6가지가 다 이미 공부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을 가지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풀어나갈 문제가 뭔지를 만들어내는 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탄 456동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도 어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왜?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다요. 똑같은데 어제 회의가 끝나고요. 오늘 이거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번 다음에 동탄 4동에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논의해보겠다. 두 번째,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신속 추진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시의원들이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건 어떤가 이거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동탄 5동 출발 광역버스 신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겠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트램 노선이 아니라 순환버스를 먼저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논의해보겠다. 그게 먼저부터 큰 거였다면 이제 본인들의 해결에 가까운 거로 좀 축소됐죠. 그러니까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한 2-3번, 3번만 더 하면 상반기 중에 바뀔 겁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추구하는 것만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광역교통망 개선한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동그라미 제일 많이 씌웠거든요. 이거는 여기 분들이 광역교통망 개선을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나 안 물어보시나 시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지금 현재 동네 큰 게요. 교통망 대책이에요. 이거는 여기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나 안 여쭤보시나 시의 모든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분들은 궁금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면 더 이상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내일 오후 4시 반에요. 저희가 SRT 수서역까지 셔틀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3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초부터 다니게 하려고 이월 의원님 저 SRT 회사 간에 MOU를 체결해요. 내일 오후 4시 반에. 그리고 저희가 버스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과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과나 버스 정책과나 버스 정책과 관련된데요. 왜? 제가 시장인데 시민들이 가장 동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버스인데 여기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열심히 안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저한테 여쭤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당신이 와서 우리 매달 만날 때 대중교통 진행 과정을 설명해달라 하면 제가 당연히 설명해 드리죠. 하지만 거기 질의응답이 안 나와요.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응답을 나오게 하려면요. 서철모가 말한 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서철모와 화성시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방법이다라는 걸 제시하지 않는 한 진행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논의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 동탄 1, 2, 3동에 시장이 한 3억 정도씩만 내놓으면 우리가 동탄 4동으로 해서 나는 이런 거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 제가 생각보다 쉽게 결정해서 그럼 내가 3억씩 내나 볼 테니 논의를 해서 한번 1동, 2동, 3동을 색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한번 1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논의를 해서 우리는 1동에 보기 안 좋은 데다가 이쁜 꽃을 계절별로 심어보자. 이러실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제가 지금 막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이쁜 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엔 춥다.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설치하는데 3,000만 원씩 드니 한 개당,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 3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동탄 이동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판단되는 횡단보도를 10개 선정해 줄 테니 거기다가 파라솔을 설치해주고 겨울에는 쉘터를 설치해줘라 하면 거기는 그 동네에 그게 설치되겠죠. 동탄 3동은 우리는 꽃길도 아니고 이 파라솔도 아니고, 우리는 동탄 3동을 쫙 다니니까 중간에 쓰레기들이 너무 너접하게 있더라. 협택 주변에. 여기에 쓰레기를 하루에 2번씩 쳐가달라.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러면 동탄 3동은 쓰레기 없는 도시로 바뀌겠죠. 동탄 1동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쳐가고 토요일에 안 쳐갈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이쪽에 협택은 다 주말에도 치긴 했지만, 그러면 1동, 2동, 3동 특색이 달라지죠. 네. 아니면 우리는 3억에서 2억은 그렇게 쓰고 1억은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특색으로 하겠다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뭐 아까처럼 뭐 3억은 그냥 숫자적인 의미입니다. 3억을 했는데 1년 해보니까 도시가 확 달라져. 그러면 봐라, 우리 믿고 당신이 해보니 당신이 어떻게 26개를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냐. 사람이 다 다른데 믿고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면 금년에 보여줬지 않냐. 우리가 내년에 6억을 내놔봐라. 그럼 6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 3억씩 6억씩 너무 작다. 한 30억씩 내놔봐라 하면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래서 뭐 10억씩이라고 가정을 하면 260억은 26개 읍면동이니까 물론 땅 크기도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인구수도 다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60억에 대해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화성시로 바뀌는 거죠. 시민들이 가장 쓰고 싶어하는 데다 돈을 쓰는 화성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한 개의 결과물로 나오니까 되게 뿌듯하죠. 요 틀을 바꿔가는 게 저는 뭐 대중교통을 잘해달라, 뭘 져달라 이거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어느 특정한 걸 질 때요, 여기에서도 합의 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우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1동, 2동, 3동에 제가 아무데나 체육관 원하는데 저 줄게 세 동에 합의하세요 하면 지금은 합의가 안 됩니다. 왜? 1동부는 1동에 짓고 싶고 2동부는 2동에 짓고 싶고 3동부는 3동에 짓고 싶은데, 만일 이게 작은 거부터 논의해서 1, 2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하나만 짓겠습니다 하면 이분들이 합의해서 한 군데를 찾아냅니다. 왜? 이런 과정을 6개월, 1년 이렇게 매달 하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배우면 함께 마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제가 이 지역회를 되게 중시하는 이유는요, 여기 아마 트램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1번에 있네요. 동탄 4, 5, 6동에서는 동탄 1, 2, 3동하고 동시 착공을 반대합니다. 그분들은 저는 옳다고 봐요. 왜 옳냐? 그분은 1동탄과 2동탄을 동시 착공한다고 하면 착공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2동탄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2동탄 사람이지만 시장입니다. 그러면 전체 화성시에 어느 게 도움이 되냐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동탄만 우선 착공하면 1동탄은 착공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1동탄, 2동탄을 동시 착공한다고 제가 주장을 하면 저는 99.9%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시 착공을 주장을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2동탄만 합의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동탄, 2동탄을 같이 밀면 반드시 두 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시장으로서. 근데 어떤 확신이냐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관련자들을 쭉 만나면서 사람은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도 이제 여기 분들이 저를 벌써 11월, 12월, 1월, 2월 4번 보죠. 4번 보면서 제가 행동하는 건 저에 대한 생각이 조금만 다를 거예요. 좋게 다를 수도 있고 나쁘게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11월에 저를 본 거랑은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11월하고 나는 지금 4달 후나 저 사람은 똑같이 보인다. 이런 분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좋게 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
나쁘게 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일부는 좋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4번 봐서 생각이 나지만 금년 말까지 보면요, 제가 14번을 봅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좀 저거 먼저랑 다른데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 그동안 14번 보면서 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저거 한다면 믿어봐도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14번 만나보면 저 14번 보니까 쟤는 믿으면 안 돼요 하는 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회의가 금년 말쯤 되면 자기네 동네 일이 아니고 1, 2, 3동의 얘기를 해도 합의점이 도출이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체 1, 2, 3동의 얘기를 가져오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1, 2, 3동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경험이 조금 더 있어서. 근데 만에 하나 이게 금년 정도 지나가면, 아니면 빠른 건 그보다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죠. 1그룹, 2그룹, 3그룹을 한 다음에 여기서 20분 정도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 바뀝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쳐서 하나의 그룹,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 그룹, 3분의 1, 3분의 1 이런 3개로 바뀌어서 거기에서는 1, 2, 3도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1그룹과 2그룹과 3그룹이 1, 2, 3도의 같은 주제로 해도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동 얘기를 할 때는 1동 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전체 1, 2, 3동 얘기를 할 때는 1그룹, 2그룹, 3그룹이 3개를 나눠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섞이면 훨씬 좋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3가지 안에 설명하고 간단한 질의응답만 받고 여기 분들이 좀 우리 동네에 작은 현안도 이제 끌어내서 논의를 해서 그걸 다음 달에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논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약 좀 파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 1번은요 방역교통망 개선 관련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쭤보신 건 트램 추진 현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인도건 동탄 북선절철 추진 현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동탄 1번역 전세버스를 좀 중차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트램 동시 추진은 제가 예상하기엔 원래 이번 주에 국토부 고시가 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날 거로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무진들하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나게 되면 이 심의 안건이요, 국가교통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통정책 실무위원회에서 된 게 본회의에 가서 부결될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의원도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거의 어려워요. 합의가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안에 이게 확정될 것 같고 3월에 국가심의위원회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 그러면 거의 1, 2동탄 동시착공이 확정이 될 겁니다. 될 거로 예상합니다.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좀 할까요? 이분은 근데 동탄 원분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이분은 맨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트램 타고 벽점역도 가고 동탄 호수공원도 가고 싶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름은 안 밝히셔서 전화번호만 있는데 이분이 뭐 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매일 문자 하나씩 보내십니다. 요새 내용에 나루마을은 시장님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루마을 사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글이 그래요. 이분이 뭐 본인 안 밝혔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뭐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인가? 시장님, 국토부 회의록이 공개되어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회의록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타당성 면제 신청을 경기도 화성시가 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면제 신청은 지자체에서 강력 요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토부 무슨 직원이 얘기했나 봐요. 물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누군지 추적은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는요, 진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타당성을 면제해달라. 저희는 예비 타당성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 안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9,200원 걷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좀 아까 말한 저희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그걸 하자마자 결정을 해야, 순서가 이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철도를 내고 싶어 합니까? 안 내고 싶어 합니까? 내고 싶어 하는 부서예요.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아군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국토부의 최종의 목적은요, 국가의 도로를 빨리 뚫고 고속도로를 빨리 뚫는 게 국토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고속도로 빨리 내주세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빨리 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까 대중교통 해결해주세요 저한테 해봤자, 가장 대중교통을 해결하려고 목매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저한테 와서 더 빨리 해주세요 소용없어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걸 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국토부는 도로를 내주고 철도를 뚫는 게 자기네 사명 같은 일이에요. 자기네가 몇 킬로 뚫었다 하면 그게 업적이 되는 데입니다. 근데 국토부가 왜 안 뚫으려고 하겠어요? 국토부는 엄청 빨리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좀 아까처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화성시 내라 라고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어딜 가냐면요, 기재부로 갑니다. 이걸 가지고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 검토라는 부서는 국토부가 아니고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화성시에서 이거는 너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화성시 돈으로 하는 거니 기재부에서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주장을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그 내용은 제가 가서 국토부에 하라는 얘기예요. 천사 국토부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 건물인데 저희가 보건소 진료를 빨리 받으면 보건소 와서 얘기해야지, 동탄 이동 동장 만나서 보건소 빨리 순서 번호표 빨리 달라 해봐야 번호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 심사 끝나면 기재부로 넘어가는데요, 이원우 의원님이 기재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선 의원님이 이거 못하면 힘이 없는 거죠. 집권 여당의 재선 기재위 위원이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됩니다 이거. 왜? 저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여당 의원들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여기 이은진 의원님이 여 앞에 보도블럭 50m만 바꿔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요. 왜? 그거는 50m 바꿔야 화성시 정치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은진 의원님을 통해서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근데 굳이 그게 아주 작은 건데 안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소한 거 가져서 저한테 얘기도 돼요. 여러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논의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램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보다 아마 다음 달 제가 22일인가 이 또다시 지역회의가 잡혀있을 겁니다. 22일 날로 잡혀있는데 다음 달 토요일로요.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거의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아니. 그리고 이런 거는요, 저희가 이게 지역회의가 지금 처음이라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드려도 돼요. 이렇게 시간 안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원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원하는 거는 제가 다른 것도 여기 지역위원님 봉사하시는데 최소한 남보다 정보는 먼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랑 논의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거에 대한 현황을 듣고 싶다 하는 거는 가능하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황 설명에 한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서류로 해서 제가 문자로 해서 들어오실 때 쭉 나눠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그런 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게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하면요. 저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에서 보는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페이퍼로 한 2장씩 만들어 설명을 쫙 해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만 알 수 있잖아요. 뭔가 노력하신 분은 조금 더 유리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좀 공정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그 인도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소한 문제, 나중에 동탄역 갖다 나오는 문제에 선 변경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민감한 사안이라 우리가 1, 2, 3동 있는 데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 1권역에 전세버스 추가 증차 관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탄 1에 전세버스 8대를 배차해서 출근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출퇴근버스가 이거를 3월 한 달 동안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게 좀 나아졌고 또 기다리신 분이 많아졌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기본적으로 저는 동탄 1권역에 증차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2권역은 당장 증차할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는 2권역은 3월 8일부터 SRT 셔틀이 다닙니다. 출근 셔틀이. 내일 제가 MOU를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3월 8일부터 얘기한 거 제가 처음 얘기한 거니까 정보를 좀 먼저 들으신 거죠. 그러면 SRT 셔틀을 동탄 1보다 동탄 2가 당연히 많이 타겠죠. 그럼 거기 버스 노선이 좀 더 유리해지겠죠. 서울로 가는 거. 그러면은 그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탄 1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걸 했는데도 동탄 2가 더 막혀. 지금 제가 동탄 2가 더 여유로워질 거는 셔틀이 다니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 2가 만약 더 많이 사람들이 버스를 더 많이 못 탄다 하면 동탄 2가 먼저 버스가 놓여지겠죠. 하지만 저희가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20일날 지역회의 할 때 정도 되면 3월에 다음 주면 학생들이 개강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3월 20일 정도에 분석을 좀 하고 그때 급하게 버스를 증차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증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3월 한 달 정도 10억, 저희가 급해도 돈을 투입하는 건 최소한의 10억 은행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추가했으니 10억 은행을 보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 1신도시 업무용 1용지 그 서구동 58번지 부지 얘기하시는 거 하는 건데요. 현재 그 부지는 화성시 땅으로 매입이 된 상태고요.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야구장과 족구장과 테니스장,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이 야구장은 옮긴다. 그러니까 여기 스포츠도 옮긴다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찾지는 못했는데 동탄 1, 2신도시 동탄에 야구장 부지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전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지만 제 취미대로 그걸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야구도 사회인 체육 상당히 많은 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야구장 정도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장 알짜 땅 아닌가요? 왜냐면 조금 이미 야구하려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거나 다 이동하는데 가장 알짜 땅에서 야구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옮기고 저기는 다시 깨끗한 땅으로 다 만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1차 생각은 저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원래요. 공공청사를 유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공청사가 뭔지는 논란거리가 좀 많아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금방 뭐 금년 한두 달에는 안 돼요. 왜? 우선 야구장 부지를 찾고 거기에 야구장 시설을 최소한 해주고
야구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라야 금년 말까지 될까 말까 이 정도인데 말씀드리는 건 거기를 정리해서 체육시설에서 빼겠다.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 흡족한 답변 아닌가요? 저렇게 계속 놔두겠다고 보다는? 그래서 네, 일단은 금년 안에 야구장 부지나 다른 걸 옮기려고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노인 경로당 하나 설치하고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 경로당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경로당 부지를 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도 이따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요. 경로당 부지가 과연 화성에 경로당이 부족한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요. 저희가 노인분들 화성시 노인회랑 대화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이렇게 토론을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조만간에요. 거기서 뭐냐면 화성시를 하나의 시로 보지 말고 쫙 권역을 나눴을 때 노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데와 옆에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상동 딴 데는요.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노인정을 쓰게 해준다면 노인정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노인정 써라 하면 그 아파트 노인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협택에 사시는 분이 자존심 상해서 가겠습니까? 이거 맞지 않아요. 이론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안은요. 저희가 노인정에다 분기당 50만원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노인정이 참고로 한 7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분기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금년에 되게 큰 숙제인데요.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찬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정에는 저희가 식사를 하면 식사하는 분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드려요. 근데 어디는 노인정이 한 20분 이상 돼야 등록되는데 등록할 때 어르신을 빌려오고 가면 서너 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식사 도우미를 지원한다면 세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철모돈을 준다면 주겠죠. 하면 세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공정하게. 그러면 노인정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적게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난방비는 한 분이 오나 10분이 오나 당연히 드려야죠. 그죠? 근데 만약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30분이 식사하시는 데와 3분이 식사하는 데가 현재는 똑같이 돈이 나갑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르신의 합의가 먼저 필요한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만일 거기 이건 예입니다. 이게 사실처럼 나가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분이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 기준으로 토요일을 빼고 평일 기준으로 전체 이용객을 20으로 나누겠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몇 분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니신 분을 나누기 20으로 하겠다. 원래는 30으로 해야 되는데 토요일 안 나오신다고 가정하고 한 분도 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20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나오겠죠. 노인정 이용객. 그럼 전기세 낭반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고요. 오시든 안 오시든 나머지 이분들의 이용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한 분당 10,000원씩 드리겠다. 하면 5분 이용하면 50,000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30분 다니면 300,000원을 받겠죠. 그럼 제가 말한 건 이론적으로 지금 되게 합리적입니다. 인간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만에 하나 협택에 사시는 분이 인근 아파트에서 유치를 하면 한 분당 예를 들어서 월 100,000원씩 드리겠다. 이게 어느 금액이 타당한지는 제가 의회랑 결론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최종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길 하나 건너가면 아파트 노인정이 있다. 여기에 5분만 유치해 가면 매일 저희한테 5만원 올려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분을 유치해 가면 매달 50만원씩 생겨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파트 공간을 이용한다면 저희가 야 그럼 5분 가지고 50만원씩 드리면 되냐? 근데 50만원씩 1년 드리면 600만원입니다. 그죠? 10년 드리면 6천만원이에요. 20년 드리면 1억 2천이에요. 30년 드리면 1억 8천입니다.
노인정 30년 있으면 부셔야 돼요. 그죠? 그 건축비가 5억이, 3억이 넘습니다. 지금 노인정 건물의 건축비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건축비만 가지고도 30년 이상 그 노인정에 5만원, 10만원씩 들였대요. 근데 건축비는 제가 지금 3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동탄 1, 2, 3동 요구하는데 노인정을 짓는데요. 기본적으로 10억 미만에 못 짓습니다. 왜? 협택부지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3억이 아니고 10억 이상이 들어요. 지금 노인정 하나. 동탄 2신도시는 노인정 하나 짓는데 거기 땅값이 더 비싸요. 15억 이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용할 분들이요. 지금 제가 노인정 이용 현황들을 보면 10분이 넘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 과정을 좀 거쳐서 제가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만일 이게 동탄 1동의 문제다. 그럼 1동에서 과연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동탄 1동을 위한 길인가? 좀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아끼면 그 세금을 가지고 아까 말한 시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세금을 퉁퉁 털었으면 제일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회가 왜 활성화돼야 되냐면 그러면 야 이렇게 서철모 낭비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이거 너 생각해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정거장을 만들어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BIS라고 버스 오는 시간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를 하루에 다 해서 10명, 20명도 이용하지 않는 버스 정거장도 그 돈을 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돈이면 우선 우리가 100개를 설치한다면 이 지역회에서 동탄 3동에서 100개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100개를 다 설치할 거냐 우리 한 5년 두고 20개씩 설치할 거냐 그러면 만일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1억이 들 거를 2천만원어치만 설치하고 우리 8천만원은 금년에 다른 데를 먼저 쓰자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군데다 먼저 설치하는 게 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설치하면 어디는 위험해서 안전펜스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전체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억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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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5개를 나눠서 1년 이렇게 5년에 하지 말고 5개를 다 5년에 해보자. 결론적으로 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가 완전 다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합의를 안 보기 때문에 100군데 했는데 제가 50군데만 하고 50군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50군데에서 바로 폭탄 민원 들어옵니다. 나는 사람 아니냐. 왜 저기는 설치하고 여기는 안 하냐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가 동네에서 논의한다면 거기는 설치해주고 다른 데는 그거보다 더 급한 걸 2천만원 치고 인근에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역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 좀 이따 이걸 가지고 여기 분들이 노인정을 짓는데 10억 이상 든다는데 져야 될 거냐고 논의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이런 거 하나씩 좀 논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일단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 일단 좀 이따 제가 논의하려면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요. 얼마 안 해보셔가지고 몰라서 못하시는 거예요. 무능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논의를 가지고 해보세요.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동탄 1동에 1억이 있다면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만일 동탄 1, 2, 3동에 1억씩 원하면 아무거나 해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걸 하자고 논의할까? 이 논의를 한번 이따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노선을 두는 데 1단계가요. 금년 6월, 7월 이전에 1차로 버스가 생깁니다. 2단계가 금년 12월 안에 생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해서 딱 금액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상반기에 동탄 1, 2, 3동에 만일 2개의 노선이 생기고 하반기에 2개의 노선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5개일지도 모르고 몰라요. 저는 정확하게 아직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요. 그러면 만에 하나 동탄에 이따가 반쯤 한 다음에 아까 각 동의 거는 이따 1시간에 생기면 30분 정도는
각 1동에 1억이 생긴다면 2동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대로 하면 되죠. 30분쯤 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바꾸신 다음에 노선을 버스 노선을 천상 뭐 5개 이렇게 할 거니까 5개가 생긴다면 동탄지도 대략으로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1, 2, 3동. 어떻게 지나가는 노선이 1번일 거다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분은 어디에서 경정역 가는 게 1번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디에서 SRT역 가는 게 1번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논의된 게 어저께 제가 이 얘기하더니 동탄2에서 벌써 보내주셨더라고요. 동탄대로로 하지 말고 순환도로 먼저 넣어달라 이렇게 벌써 오늘 왔어요. 제가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원래 동탄대로 먼저 놓으려고 했는데 동탄2는 순환대로 먼저 놓인다고 생각하면 답이에요. 왜 제가 저기요 우리 교통정책관인데 오늘 지금 이 말이 지시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 과장님하고 저희 팀장님이 계신데 저분이 아마 내일 보고서를요 바꿔서 올 겁니다. 동탄대로에서 순환대로로 바로 바뀌옵니다. 여조건 제가 공무원하고 일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저께 동탄 사업들이 논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7, 80분이 대로보다 순환도로가 더 급하다고 하면 맞지 않겠어요? 누구 특정한 분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한 5개쯤 생기면 어디가 급한지 요 논의를 좀 나눠서 왜? 지금 1동, 2동, 3동에서 논의하고 의미가 없어요. 1동분은 1동에서 5개 뺄 거고 2동분은 2동에서 5개 뺄 거고 3동분은 3동에서 5개 뺄 테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가 3분의 3분에 앉으셔서 그 논의를 하면 제가 그 논의를 그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 근데 이게 뭐 오늘 일단 1시간에 안 되면요 오늘 꼭 답을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음 달에 내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여기 계신 분과 논의해서 저거 우리 되게 중요한 건데 곧 생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더 모여보자 한번 또 모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만일 앞으로 3주 후에 또 하는데 2주 동안 2번 모인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여기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진짜 여기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적극 반영해 드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마음을 이렇게 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년 좀만 지나면 되게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에 한해서 질문을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잠시만요. 네. 짧게 한 가지씩만 1분 이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 1동부터 받겠습니다. 동탄 1동 위원님 발언하시고 손 들어주세요. 네, 실명 밝히시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탄 1동의 네, 김정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동탄 1동에 지금 저희 버스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일단 3월달부터 뭐 시범 운행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스를 전축하고 싶어도 버스를 운전하실 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수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버스를 운전하실 분이 있어야 정차가 가능하니까. 지금 저희가요 동탄에서 서울로 버스 정차하고 있는 거는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버스가 있으면 기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관광버스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전세버스라는 건 관광버스를 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버스가 있으면 기사가 있습니다. 왜? 기사가 차를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 때문에 전세버스는 있는데 기사가 없다라는 건 안 맞아요. 근데 저희가 버스 기사 수급의 문제는 뭐냐면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증차했을 때 우리가 시내버스 뒤에 타면 뭐 가족 모십니다 이렇게 운전기사 모십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 모든 버스 회사가 기사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예전에 12시까지가 땡겨지는 게 거기다가 이제 예전처럼 버스 기사들이 오랜 시간을 못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차액은 시에서 도로는 보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버스기사 수급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가 전세버스 증차하는 데는 기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화성시청에 보니까 지금 버스 드라이브자 모집이나 그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전세 버스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동탄 일동의 그 버스 노선이나 출퇴근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지금 심각하니까 연계해서 지금 그 부분까지도 조금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에 가려고 하는 거는 저희 화성시 버스 공사를 설립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성시 버스 회사가 생긴 거예요. 시 자체 버스 회사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통해서 운영자가 적자라는 건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전에는 저희가 어떤 걸 마을버스를 하나 사드려도요. 기존의 마을버스를 저희가 사드려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버스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영업권을 이제 달라고 하죠. 자기네가 버스 회사를 갖고 쉽게 말하면 권리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권리금 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라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경기도랑도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버스 기사들의 시간 단축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들이 다 주장을 하고 있고 1월에 도지사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경기도 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청년 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가장 보편적인 복지의 시작이다. 그거를 저는 항상 교통복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동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 동탄 권역에서 의식주 걱정을 하는 사람은 조금 잘 먹냐 못 먹냐 차이고 좋은 옷 입냐 안 입는 차이지 집이 좀 크냐 작자니 의식주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두 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의식주가 아니고요. 통신과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조금만 나오면 핸드폰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의 획득 수단이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면 궁금하신 분들 집에서 보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아마 보고 있을 거고요. 이게 통신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미 통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복지에 가까운 게요. 이제는 교통복지입니다. 통신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맛집 프로그램을 한다. 근데 이게 여의도에 우리가 불닭발집이 맛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의도 불닭발을 지금 먹으러 가는 이 욕구가 간절한데 뭐를 타고 가냐. 그게 대중교통입니다. 일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화성시만 해줄 수 없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화성시가 할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이쁘다고 화성시만 해주고 오산시는 안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기도 기초단체에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예산을 편성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딴 데서는 최종에 가면 이렇게 있죠. 다른 기사님의 시급당 10,000원을 주면 저희는 화성시는 예산을 옆에서 11,000원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요. 11,000원 주면 다른 도시분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분이 화성에 가면 11,000원 준다는데 오산은 택시야 버스 하면 10,000원이야. 그분이 이의지가 안 하겠어요? 이거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후에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화성시는 충분히 그거랑 경제적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시민도 시민이고 오산 시민도 시민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시민이라 그런 게 옳냐 그러자도 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동탄 이동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드신 분.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이동 지역이군 김함입니다. 한 가지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근데 저희가 의장을 하면 명함을 판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사실 굉장히 저희들 인격 모독이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사권도 없고 아무런 예산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회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의사 일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함을 파니까 나는 그거 반대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의 평균적인 인격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논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회의에서 본가위원을 찬성하는 건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1월 30일 이전에 1월 운영위원회, 2월 위원회 모두 강력하게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책무라는 것은 우리 다수의 지역위원들의 이 의견을 충실하게 논의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건의를 심지어 이 운영위원 내부에서도 하자고 몇 번을 건의했는데도 그게 다 묵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오늘 이 회칙 안에 분과위원회를 포함하는 걸 갖고 왔어요. 심지어 동탄 출장소는 이거를 제가 자유롭게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다수의 이 지역인들이 원하는 바니까 이거를 구현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쇄해달라고 했더니 당신 개인이 아니니까는 당신이 해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제 사비 들여서 복사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은 불만 끈다라는 얘기와 초안까지 줘서 시장님이 의장과 분과위원회가 권력기관화를 두려워한다는 말씀 한마디에 초안을 주고 그대로 해라라는 걸 지금 강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에 회칙 개정안은 단순히 아닐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까 그리고 제가 임시주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십니다. 그건 전달을 직접 안 받으셔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칙이 아직 통과돼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월별 회의 주재자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칙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주재자가 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제가 그 임시주재자를 탄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6개 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어떤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 예를 들면 서구동 58번지에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왜 동탄이동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냐면 저희는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혹시 거기 구청을 유치하겠다는 동탄 일동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라는 오해가 듭니다. 그럼 그거를 올릴 때는 운영이 20분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거 올리자 전체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을 다 봐도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고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회의록에 없는 것도 이번 6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서 그 6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연말에 공무원은 불만 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결정해야 된다는 걸 저는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진행된 운영인 2번이 다 다수의 지역위원들의 민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질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독단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번 지역회의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중립적인 분이 이 회칙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로 주재해달라는 거였지 임시주재자를 갖다가 뭐 그 사람 하지 말라 그건 잘못 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 다 수긍합니다. 다 긍정적이에요. 뭐 그렇게 해드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한 6개에서 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3개를 설명했는데 여기 분들끼리 설명할 시간을 거의 다 뺏었어요. 저는 제 설명을 20-30분씩 하고 여기 분들이 1시간 반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앞서야 돼요. 이 내용이 아니고 이 회의를 어떤 시스템에 넣을 건가를 한두 달 논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2월달, 3월달까지, 4월달까지는 이 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주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갖자? 다 백지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맞다고 봐요. 백지 상태로 해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분들은 이걸 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까 의자 세팅도 제가 와서 바꾸잖아요. 이분들은 이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데 시장이 어느 도시에서도 하지 않은 지역계획 하겠다고 본인 외국 다니면서 뭐 머릿속에 있는 걸 내놓으니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초안을 짜는 거예요. 아까 의장을 여기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정권 시장에 대해서 8개월 지금 내일이면 9개월 차 들어가거든요. 어느 분이 저 만나면 딱 하는 분이 저는 주민자 지휘위원장입니다고 명함을 줘요. 어느 분 통장단 회장입니다고 명함을 줘요. 나는 방위협의회장이라고 명함을 줘요. 시에서는 그 명함을 한 번도 파준 적이 없는데요. 장자 명함을 안 내주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체육진흥회장이라고 명함이 있어요.
왜 굳이 아파트 입대회 회장님들도 다 아파트 입대회 회장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아파트 입대 회장님도 다 명함이 있어. 그냥 말로서 저 이 아파트 대표나 입대 회장님도 하면 되는데 어느 분은 입대 회장도 아니라 대표도 명함이 있어. 저를 만나면 그분 입대 대표 명함을 저한테 줍니다. 이게 여기 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절대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제가 시작이 돼서요. 너무 많이 봤는데 저 외국에 있을 때 자기가 입대 회장인데 이렇게 명함 주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통장당 회장입니다. 자기가 뭐 주민자 주연장입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지역기회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은요. 너 내가 시장하고 잘하는데 어느 동에 탈북 공무원을 자른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다행히 그런 분이 여기 안 들어오셨다고 제가 믿어주기 위한 바탕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의 폭이 훨씬 적을 겁니다. 우리가 저쪽에 어디 소통위원회를 예전에 만들었나 봐요. 어느 분이 글 올리면 저는 소통위원장 누굽니다 하고 글 올려요. 그냥 시민입니다 뭐 누구라고 해도 되는데 대부분 자기 직위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왜냐면 제가 기후입니다. 뭐 이 기후를 여기서 다 인정하고 만들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운영이 한 5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분과위원장님들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건 제가 성북구에서 본 거예요. 성북 시민들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의견이 분분하니 우리가 조율해 올 테니까 이렇게 회의하기 싫다. 분과위원장하고 시장 면담 요청해달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처럼 네 분의 의견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딴 분은 어떤 질문 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처럼 그런 거에서 저희가 복사 안 해줬다면 그거는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한 회의적인 방식은 좀 아까처럼 아까 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해서 그냥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안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는 한두 달은 이 회의를 운영 체계에서 논의하자. 근데 여기 분들이 뭐 거수 형태로 해서 과반수 이상이 그게 더 옳은 것 같다. 지금으로 하면 발전이 적을 것 같다. 회의 체계를 이번 달과 다음 달을 논의하자. 라고 거수를 해서 그분이 많으면 이걸 뭐 거수한다고 흠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투표는 이 결과가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발생할 때 당연히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수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서두를 판단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거수로 합시다 했는데 몇 분이야? 3분이다. 거수는 내 결과를 노출하는 거 안 됩니다. 하면 비밀투표를 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거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그걸 다 일일이 비밀투표를 해야 될까요? 주민들끼리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아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이 운영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 한 달 이게 늦게 한다고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전쟁 안 나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우리 한 달 정도만 미뤄보고 전 충분히 어르신 말씀을 생각해요. 이게 지금 3-4달 지났으니까 지금 꺼냈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임할 거라면 안 돼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도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따 회의 주재자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게 좋은 안건이니 우리 한 달 정도 좀 미루고 한 달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시스템 얘기를 하자 하면 제가 아까 2개 하고는 한 2달 미루면 되고 여기서 각자 그럼 어떤 시스템인지에서 좀 이따가 한 10분, 20분 토론한 다음에 각자 손 들어서 난 이런 예를 뭐 요 분인별로 의견을 한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리해서 우리는 여기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이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다른 정하면 저는 여기에 지역위원회 운영 방식이 동탄 4, 5, 6동 운영 방식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도 돼요. 근데 꼭 여기에 어떤 만약 진짜 여기서 다 논의해서 우리는 의장이 필요하다 하면 저 의장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저는 제가 기후라는 전제조건 안에서 만약 여기서 다 의장, 분과위원장 하겠다 하면 저 드립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도 없을 때 그분이 난처해질 확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뭐 몇 달 특별히 여기서 그분을 더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부를 때 호칭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정하시면 전 정한 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질의를 할지 모르다 보니까 저랑 짧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폭넓게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게 한두 달 지나가면서 공무원분들도 이제 저랑 이렇게 오래 얘기를 잘 못해요. 이분이 팀장님이신데요. 화성시에요. 이러한 팀장님들이 산하단체 다음은 700분 계십니다. 여기 분들은 뭐 아마 팀장님이 축이라 여기다 대화를 하시겠지만 시장한테 팀장은 한 700명 돼요. 그러니까 팀장이 누군지 얼굴도 모릅니다. 799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씩 이해해주면 아까 말한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 늦게 가도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뭐 어느 분이 안건을 상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입니다. 일단 동탄 삼동 의원님 가장 먼저 선서신 분 누구신가요? 저 뒤에 분이시죠? 네. 저 뒤에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삼동 지역위원 이은봉입니다. 저희 그 도로교통망을 갖고 전세버스를 5개 해주시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동탄 내에 지금 동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과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지금 도로는 더 이상 넓힐 수는 없어요. 저희 동탄 내에서는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라는 게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동탄 내에. 그런데 한번 자전거를 타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그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제가 푸른마을에 사는데 저희 집에서 능동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통편이 나쁜 뭐 예단고등학교를 애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애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중학교 애들도 저희에서 서구중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걔네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부모 입장에는 이렇게 봤을 때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연결이 끊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자전거 도로가 좀 이 동탄 내 안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다면 어른뿐만 아니라 저도 솔직한 얘기해서 어디 갈 때 차 끌고까지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기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끊기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가 잘 돼 있다면 저도 집에서 있는 자전거 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자전거 도로의 그 연결 부위를 좀 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차 늘리는 것도 좋지만 동탄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정리한 게 이게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에서 답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은 아까 이쪽 분은 이건 회의 진행의 방법이니까 질문이 충분했다고 보고요. 지금 질문은 저희가 1번, 2번, 3번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질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서로 통일은 안 돼서 그거 설명 드릴게요. 드린다는 전제 조건에 해서 제가 3가지 정도씩만 답변 드릴 이유가 있어요. 제가 3가지씩 한 달에 답변을 드리면요. 1년에 여기서 36개의 되게 큰 주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생각보다요. 그러면 제가 36개 곱하기 6군데에서요. 그럼 200건 정도의 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에 답변을 드려요. 이게 되게 버거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게요.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200건의 사안이 대부분 다 예산을 수반합니다. 다 돈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 있는 답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의미 없는 답변을 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할 거는 질문 전에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자전거에 대한 건 여기에서 질문에 합의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문하면서 여기에서 질문을 사전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셔야 제가 3개 정도 내에서 답변하고 3개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자전거로서는 저는 그 질문이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계상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회의 진행을 예, 그럼 한번 하시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질문 안 했으니까요. 네. 마이크 여기 아마 이제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하시면 되게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양양부. 네, 네. 예, 동탄이동의 공기생위원이라고 합니다. 저 존경하는 시장님 저기 앞서서 해가지고 뭐 서구동 58번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공공청사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서구동 58번지 관련해가지고 이어지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국제고 해가지고 앞에 부지가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공공청사라는 건 그거예요. 뭐 공공시설을 어떻게 공공 업무를 위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파출소라든가 뭐 시청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좀 국제고 해가지고 그 앞 부지는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램 우리가 트램이 보면은 저기 동탄역까지 해가지고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방향이 동탄 저기 병점역까지 해가지고 연결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우선 트램은 1호선, 2호선 동시 착공한다고 하면은요, 트램은 병천역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공공청사 서구동 부지는 이미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제고 앞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쓰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제 구상 속에서 안이 잡혔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에 부지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네네. 삼동 하나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시간계상. 아니 여기 안건에 올라온 것 중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안 들어있어서 오늘 자체 회의 시간이 너무 짧아집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건 나온 거에서 저 제목이 뭔데요? 제목이. 노인정 그런 네. 말씀드려요.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는 더 이상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아까 그거는 전체 노인정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숙제를 하나 드린 거예요. 제 생각이 어떠냐. 근데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실 거잖아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건을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특성화가 다르다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제가 아까 10억을 동별로 나눠주는데 동탄 삼동에서 10억까지 논역 짓겠다고 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동은 안 줘도. 그러니까 그게 삼동에는 노인정이 한 개도 없어요. 삼동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아까 들어봐요. 한 3분만 더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 질의응답밖에 안 돼서 논의를 못 하십니다. 그럼 다음 달에 질의응답은 이만 할게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네,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집에 우리가 그거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진정성있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체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두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회의 업무를 담당하셨던 저희 이웅선 민원총무과장님께서 동탄 출장소장으로 승진 부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1월 5일자로다가 동탄 출장소 개청식을 맡아서 민원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한 4개월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가
26일자로다가 제가 소장님에다가 진급했습니다. 서철모 시장님의 그 어떤 그 시정 철학을 제가 공유하면서